시간 남으면 한잔 하자 이랬는데 안 돼요 이렇게 했습니까? 안 만나고 싶어도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뭐 가서 연락하면 또 뭐 바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계속 터치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있죠. 언젠가는 그분한테도 타이밍이 있다. 지금 그런 일이 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온 분들은 딱 제가 간다 그러니까 오라고 해놓고 부부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체육적 스폰서가 온다는데 분명히 저 사업 때문에 올 거 아닌가. 어떻게 할 거냐.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이미 말씀을 나누신 거야.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항이 없어요. 그럼 저는 크로징 해야 되죠. 네. 사장님이 부담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나는 사장님 사업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가 됐습니다. 오케이지. 그죠? 자,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부담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이다. 책임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됩니까?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을 또 찾아봐야 되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뭔데? 제가 운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또 2시간 이상 제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만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은 다 되게 가시는데, 뭐 제품 먹다가 안 먹다가 뭐 그냥 뭐, 스폰서 한다 하니까 등록만 달랑 해주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마음은 있으셔도 또 상황이 안 되시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 이게. 저는 그분들하고 그 인연을 끊기 싫거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제 나름대로의 애정을 표현해드리고, 좋으신 분들이니까.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조금은, 그 회사 가서 한 1년 2개월 동안에 어떤 결과를 좀 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결과 내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걸 제가 이제 공유하라, 수요일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이 네 가지의 어떤 스텝 속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야, 이게. 나도 독일주스 파는 사람이고 당신도 독일주스 파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치? 독일주스 파는 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를 공유하는 말입니까? 독일주스 파는 걸 공유하는 거지, 지금.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독일, 우리 PM 사업, 결과를 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를 겁니다. 10대요. 결과를 낸 사람들, 지금 결과를 못 낸 사람들은 진짜 아마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 진짜 제가 무슨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렇게 합당한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쇠가 만발에 빠진다 보다도 더 이게 좀 와닿는 이게 표현이 뭐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 결과를 못 낸 사람들은 쇠가 만발에 빠진다니까. 우리끼리 다 통하지. 제주도 가가지고 5명 하시나 놓고 설명을 하는데 여자분 2분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내가 한 말 중에 뭐 좀 이상한 게 있었나? 왜 웃어요, 이러니까. 말을 빨리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경제도 사투리가 못 나오니까 말을 빨리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자기들끼리. 제 말 못 알아듣는 분 안 계시지? 네. 이게 편하다니까요. 이거 서울 같은 데 가서 강의하고 하면서 기가 찹니다. 좀 우스갯소리, 제 딸이 농담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 웃어야 될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쎄! 그러다가 한 분이 막 그냥 유독 웃어요. 그럼 옆에 분이 그래? 그분이 겉에 주변에서 막 난리는데 넣어서 통역이 필요해, 통역이 필요해.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이. 근데 우리 변호사는 저도 제가 사투리가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한 번씩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제가 강의한 거를 이렇게 영상을 떠가지고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들어보면 나도 못 듣겠대. 내가 평소에 저렇게 사투리를 많이 써나 할 정도로 제가 사투리가 심하더라. 저는 잘 못 느껴. 근데 우리끼리는 표준 아닙니까? 경상도 표준어. 신라시대 때는 우리가 표준 아닙니까? 그지? 김유신 장군이 뭐 나를 따라라 이랬겠습니까?
뭐 그렇게 표정을 했겠습니까? 뭐 지기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부시가 죽여라 이랬겠습니까? 김효신이 그지? 야 전반적으로 잡아라 이랬을까 이가 그게 표정인데 이게 변하다니까 우리가 뭐 웃고 즐기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 PM 사업을 이제는 한 달 되신 분도 계시고 세 달 되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낸 게 하나 있다. 심플 스세스풀이다 있잖아요. 심플 스세스풀 그죠? 그 속에서 핵심인 것은 누가 심플해야 됩니까? 그래, 지가 심플이다. 지가. 회사는 심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가 복잡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심플해야지 내가 전달하는 사람한테도 심플하게 전달되잖아. 근데 다단계 사업을 오래 했던 사람일수록 지가 복잡해 지가. 자기가 아주 지금 고상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고상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뭔가 이것을 너무 심플하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아주 막 고상하게 막 심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뭐 했습니까?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개념을 정립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그 문화, 어떤 그룹이든 어떤 그죠? 패밀리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화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개념을 잡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위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지는 이제는 의심을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할 때. 중심이 누구한테 있냐?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제가 헷갈릴 때가 과연 이거 왜 만들었지 시스템을? 과연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성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가지고 이 G템이 만든 거 아이가 이거? G템의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따라오면은 당시 시스템들 안 했기 때문에 성공 못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기준점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의심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대단하던 사람이 그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왜 성공자가 안 나오냐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대한민국의 다단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대단하다 하잖아요. 어떤 회사는 뭐 자기들이 뭐 이게 정통이라 그러고 막 뭐 사관학교라 하고 이런 말까지 하잖아. 그 엄청난 성공 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가 왜 성공자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심플하게 사업을 이해하고 들어왔는데 시스템이 들어가야 스스로 자꾸 복잡해지는 거야. 와 저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막 추상적인 시스템도 돌려야 되고 이게 막 아니 추상적으로 시스템을 하나?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만 거기다 덧칠을 하는 거야. 그 덧칠하면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던가요? 심플이면 내가 심플해야 되잖아. 그럼 시스템도 심플해야지. 누구나 들어왔을 때 심플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야 사업이 전달돼요. PM 사업이 지금 리더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이 어느 타이밍입니까? 지금 PM에서 적어도 우리가 뭐 이렇게 탑 클래스에 있는 그 리더들이 만약 우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과를 내셨죠? 그 자리, 그 직급에 가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 얘기 하겠죠? 여기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세미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주스 마시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 계신 분들. 뭐 그것은 제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 중에 몇 분이 뭐를 고민하냐면은 시스템을 고민하는 거예요. 시스템. 분명히 모습도 똑같아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타 그룹의 사업자분들이나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 지금 두 가지 부재가 있다. 그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스폰서고 두 번째가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그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무리가 없었는데 성장을 못하는 거죠. 한계에 부딪혀버립니다. 지금까지 스폰서들이 했던 얘기들을 듣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현재의 위치까지 올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성장을 못하고 계속 문제가 돼요. 지금 그분들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제가 재수생들 받아들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PM의 재수생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재수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PM을 만날 때 그냥 만난 거예요. 회사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독일 주스인데 회원가입해서 제품 먹어 이러니까 인증사항 주고 그냥 등록해서 먹은 거예요. 그게 독일 건지 스위스 건지 구분도 못해요. 똑같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조금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PM을 전달.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잖아. 와 이거 괜찮네. 사업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미 자기는 등록돼 있죠. 우리는 알자 없거든. 탈퇴를 하다 어쩌다 1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1년을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결과가 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결과가 안 나고 이런 어떤 논리는 아닌데 이왕이면은 조금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결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좋잖아요. 안내 지침이랄까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PM을 만나 선택해서 우리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그만두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두시는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시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 가지고 그만두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신 분이라든지 이런 현상적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사업이 괜찮거든요. BM 사업 자체가 참 괜찮고 괜찮은 모델이고 아이템도 참 기가 막혔나. 대한민국에서 이왕 내가 다단계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다단계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 사업을 제가 다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고 단정적으로 다 얘기는 제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치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사업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분이 오시더라도 처음에는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좀 저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이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가 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대로 또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결과가 또 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자꾸 공유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둥둥 튕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 말을 퉁퉁 밀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탁 밀어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참 힘든 경우예요. 결과를 빨리 내시는 분과 그러지 않은 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간절함의 차이. 간절함의 차이. 제일 흥분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압니까? 아이고 뭐 해보고 뭐 아니면 뭐 참 이거 한다고 밥 먹는 거사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중심을 못 잡겠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대화를 나가야 될까요? 해보다가 아이 뭐 때려치워 본다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좀 해보고 뭐 안 되면 나 뭐. 정말 흥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는 안 내놨다 하지만 내 인생에 내 살을 걸었잖아. 이래 자유는 내고 싶어가지고 타협 안 하고 살라고 그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임하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다단계 아이고 그럼 쉽나? 좀 해보면 안 되면 참고야지 이런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심장이 무너지지 그럴 때는 야 이분이 다단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단계 다 합니까?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때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분한테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라인
그 다음에 파트너 관계로 사업 진행하잖아요. 절대 사장님 사업에 방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는 하시는 게 아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 부부가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랍니까? 뭐 헤어지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단계 사업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크기도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부분이, 파트너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끊임없이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 현재 상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저는 계속 터치를 해볼 거 아닙니까? 저는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에 우리가 취직해가지고 그거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뭐 자꾸 물어보잖아요. 회사 들어오면은 어떤 자서 일을 할 것이냐, 네 꿈은 뭐냐, 네 목표는 뭐냐,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면접 받는 친구가 뭐 한 1, 2년 다니보고 완전히 꽤 쳤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채용되겠습니까? 유니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유니폼 좀 바꿔주면 안 되나? 면접관은 계속 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저는 계속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죠?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죠. 아 그래 니네 한번 꼬시봐라. 내가 보니까 뭐 보나마나 내 지금 리크루팅 하러 온 거 아이가 한번 꼬시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겠지만 저는 뭘 합니까? 저는 그 사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단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자세로 여기 앉아있는지 저는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막말로 그분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뭐 짜들 크게 차이 납니까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스폰서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막 지가 말 못하니까 좀 신동 데리고 가는 것 같다. 신동 데리고 가서 정신 잃으면 안 된다. 이 정신 잃으면 카드 꺼내야 되니까 정신을 가서 차니까. 카드 다 집에 놔두고 가라. 가면 안 된다. 저는 정신 팔아보고 뭐 카드 꺼야 돼. 내려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묶고 앉아있을 거잖아. 저는 그렇게 만나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소개하시던 어느 사람에 가든지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저는 나름대로 인터뷰를 합니다. 저분은 하겠구나. 저분은 요게 필요하구나. 요것만 해결되면 저분은 사업을 하겠구나. 저는 다른 마음으로 가는 거지. 파트너 사장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초대하는지 압니까? 스폰서가 와가지고 한 방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응? 자기는 후원 힘 딸리니까 스폰서가 좀 와가지고 한 방에 좀 이 사람을 어떻게 막 좀 보내도 이런 마음으로 저를 부르는 거거든.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아니 제가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이미 끝났지. 마음을 딱 잡고 이렇게 그래 한번 해봐라. 뭐 내가 넘어가라 이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냅니까? 그치? 저는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네. 야 시간 좀 걸리겠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인터뷰 하겠죠. 근데 우리 받는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나. 스폰서가 뭐 면담하다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 뭐랍니까? 너가 스폰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 너가 스폰서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우리 스폰서 왜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우리 스폰서가 막 절대 어떤 전능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누구나 딴식 하고 한 방에 팍팍 보냈고 다음 이래 되는데 요거 하나 넣지 못해가 절절 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지? 각자가 현재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의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저는 이때까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그렇게 만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의 컨설턴트가 되라 이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컨설팅하러 간 거야. 컨설팅하러. 안에 당신 별로 수단도 없네. 당신 다단계라도 해야 되겠네. 다단계를 허접하게 보니까 당신은 허접하게 보는 다단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네 하고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제가 컨설팅하러 간 거예요. 막 그 사람한테 제가 막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막 비 맞춰주면서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하러 간 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초대하신 분이 착각을 한다. 초대하신 분이 그런 관계인 줄 알고 우리 스폰서가 이 사람 빨리 한번 잡아들여야 되는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이 사람이 막 덥다 하잖아요. 옆에 가서 막 선풍기 막 붙여주고 덥지? 라고 찬물 뜨다 갖다 주고 막. 내가 그냥 꼬시러 가죠. 그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가치는 우리 삶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자기는 별로 보잘것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보잘것이 없어. 정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한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막 다단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와 대단한 것처럼 막 하고 막 눈치를 보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저게 어떤 일이길래 지를 갖다가 내를 갖다 그렇게 막 하지? 일 안 하겠습니까? 스스로 가치를 저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차라리 주사랑 그냥 사드세 하고 소비자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면은 미팅 시간 됐는데 안 오시는 분들 전화 절대 하지 말아요. 미팅 시간 됐는데 그분이 안 왔어요. 전화하죠. 어디까지 왔니? 뭐까지 해서입니다. 5분 뒤, 10분 뒤, 5분 뒤로 하면 15분 뒤잖아. 절대 전화하지 마. 성인들이 오후 2시에 세미나 한다는 걸 모릅니까? 공지 다 했잖아. 장소는 알려줬잖아. 온다 했잖아. 그럼 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화 걸어가지고 네 어디까지 왔노? 물어봐야 됩니까? 하지 마라. 기다리지도 마라. 기다리지도 마라. 그냥 오는 거야 그냥. 나는 자기를 정당하게 초대했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싶으면 오면 되잖아. 아주 작은 부분인데 우리가 관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거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이거 아무나 가져가면 큰일 난다니까.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가져요. 예스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의문문으로 물어볼까요? 예.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고민을 하세요. 내가 성공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 성공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세 가지 보상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진정한 인간 세계에서 내가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아무한테나 다 갑니까? 그 아무한테나 다 주는 것 같으면 그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남들이 볼 때 어쩔 때는 비굴해 보이고 어쩔 때는 허접해 보이고 어쩔 때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이 가치 때문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에 어떤 저항을 받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좀 비겁하게 타협 안 하고 너무 제가 이게 이야기 요 부분만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게 좀 뭔가 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고민해야 될 부분. PM 사업, 제가 처음에 PM 사업을 공유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생활이 한 일부분으로서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그 외국에서 우리 사진 있잖아요. 이거 때가 보면 그 있잖아요. 이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침에 식사할 때 주스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주말에는 제가 하는 일이 눈 딱 뜨면 있지 않습니까? 파워 칵테일부터 세 잔 타는 게 제일 됩니다. 그러니까 윙 있잖아요. 이거 2개 돌리잖아요. 그죠? 뭐 파워 칵테일 웨이 2스푼 젤슈츠 1스푼 액티바이저 거기 첨가로 2개 집어넣고
콜라겐 넣으니까 막 잘 안 넣겠는데 가지고 콜라겐 따로 먹고 이래가지고 삥 돌리잖아요. 저는 그거 따르는 게 제일 돼요. 이게 귀찮겠습니까? 아마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내 피곤한데 밥 3종 차려주세요 하면 제가 밥 3차 주겠습니까? 안 차려줍니다. 윙 돌아가면 내 기분이 좋아. 이런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막 한잔 사다 가가지고 막 이거 먹으면 막 당뇨 좋아지고 이러면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이게 실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피임제품 이게 실현이 되더라는 거지. 실현이. 카드 어떤 거 아시면 카드. 내가 카드 달아 소리 나는데 카드 무슨 뭐 우리 그 제가 지금 몇 번 연결되는 소비자분들이 있다니까 오늘도 뜬금없이 카톡으로 자기 카드를 찍어 앞뒤를 찍어 보냈더라고요.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 밑에 시간 될 때 전화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전화했지. 카드 왜 보냈습니까? 사장님 그 액티바이저 오프라스를 언제까지 합니까? 사장님 출 때까지 합니다. 그 빨리 주셔. 카드부터 전에 보낸다니까.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PM이 똑같이 다단계 사업이지만 다단계 사업이 쉽지는 않지만 힘든 사업이지만 우리가 제가 해봤고 사람들이 해봤을 때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은 수월한 것 같다. 상대방의 반응도 조금 나은 것 같다. 이거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뭐 2019년 기준으로 한 지금 우리가 960억 정도 뭐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업계에서 만약에 이제 뭐 한 7, 8위 정도로 이제 포지션이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매출이 150억, 160억, 180억, 뭐 170억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6월 달에 지금 한 180억에서 200억이 예상되거든. 그러면 평균 170억만 놓고 보더라도 6개월로 하면 6, 7, 42 이미 1000억 넘었죠.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1000억을 만들어도 2000억 시장이 만들어지는 결정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 제가 소름이 끼친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 2년도 안 된 회사가 그 160억이라는 그런 매출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도 하지 마라 그러고 사업도 못 만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2천억, 1000억 하고 그 다음 바로 2천억 하기가 쉽습니까? 한 잔 회사도 아닌데 이게 눈치가 있으면 눈치를 좀 채야 된다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근데 업계의 리더들이 빨리 눈치를 채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그 사람들 눈치채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좀 일을 좀 많이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눈치채고 들어와보면 사람들 경쟁 안 됩니다. 경쟁 될 것 같습니까? 움직이면 50명, 100명 되고 들어와볼 건데 우리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 한번 딱 보시라니까. 그 업계의 리더들이 들어오면 우리처럼 사업할까요? 만나고 주스 뽑아라 이래 하겠습니까? 마케팅을 되는 거예요. 마케팅. 제가 이걸 들고 가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이거 400만 원짜리 마케팅이 되나? 무슨 말입니까? 매니저팩 내리고 액티바이저 한 80개 내리면은 한 400만 원 되잖아요. 400만 원짜리 3명 출전해보면 자기 뭐 됩니까? IMM 아닙니까? 400만 원짜리 마케팅이랍니다. 그 양반들이 이 PM 사업에 관심이 없기 다행이지. 그분들 이거 제대로 딱 봐버리고 돌아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런 마케팅을 했었잖아. 근데 뭐가 문제였죠? 제품이 집에서 썩었잖아. PM 제품이 집에서 썩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품이 없어가는 아닌데. 그거를 그분들 눈치를 채기 전에 우리가 빨리 뭔가를 만들어 놔버려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 전형이 안 된 상태 그분들 눈치채버리잖아요. 게임 끝나버려요, 자기들. 그런 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와 회사를 옮겨가면서 매출을 잡고 가시는 분들 있죠? 애터 있다가, 질 갔다가, 있잖아요. 시끄 있다가, 뭐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움직이면 그냥 안 움직입니다. 뭉탱이로만 움직여버리거든. 그분들 움직이면 한쪽 매출 훅 떨어지고 한쪽 매출 올라가 그래요. 제가 그분들이 이 PM을 나는 보게 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그분들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품 딸리는데 제품 더 딸리겠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 BS 스페셜 티켓 사지도 못해요. 우리 사업에 바로 데미지인 겁니다. 회사는 제품은 한정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돌아와서 뭉탱이로 제품을 갖다가 구입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품이 딸리는데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근데 참 고맙게도 이 PM의 보상 플랜이 그분들이 판을 짜고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죠. 저 달도 돈 안 되게 만들고. 뭐 그런 부분에 한편으로 제가 고마워. 아, 이 장치가 잘 돼가 있네.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이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뭐 시간으로 보면 3시간 좀 긴 시간이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짧은 시간. 사실.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요 터치하고 저 터치하고 그래서 막 이게 막 지금 짬뽕이 돼가 있는데, 그죠? 이게. 그렇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다,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저는 이해를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PM의 역사가 대한민국 다단계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대로 한 사람들이거든요. 밑바닥을 경험하고 정말 자기 손수 주스통 들고 다니면서 소비자를 만나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다단계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지션을 딱 잡고 그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자기는 꾸중물에 손 안 담그고 조직 딱 짜가지고 누군가 그 꾸중물에 손 담그는 덕으로 돈을 벌어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여기 PM에 와가지고 현재 어느 위치에 가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그렇게 되신 분들이 없어요. 다 본인이 밑바닥을 경험하고 처음에 입문했을 때부터 해야 될 일을 다 거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어떤 그룹에서 보더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죠?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건 게요. 지금 사람들 요즘에 콜드 컨택 많이 하시죠? 콜드 컨택도 많이 하시고 샵도 지금 막 이렇게 저 진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상태에서 끊어져 버리면 힘듭니다. 결국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만 다단계의 실질적인 사업에 우리가 이게 뭐 스탠다드한 폼은 없다 하지만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맨투맨이지, P2P. 그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만나서 사업적인 신뢰로 연결시키고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콜드 컨택도 있어야 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그냥 막 경력자들 찾아가지고 제품만 전달되고 이러다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왜? 그분들이 액티바이즈 팔다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액티바이즈보다 마진도 좋고 또 괜찮을까 싶으면 턴 할까 안 할까? 합니다. 턴 해버립니다. 예. 자기들의 정체성 이게 되고 싶어서 주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다가 뭐 한 가지 얹어놓은 거잖아. 얹어놓은 거 빼는 것이 있거든. 결국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났을 때 가장 나의 이 보상이 결정적으로 역할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만나서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같이 하고 같이 주스 팔고 같이 거절당하고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했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아시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게 휴먼 터치라 하죠. 휴먼 터치.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나고 다 하시는 건 맞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게 깔리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이 뭐 다른 특정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오거든요. 자기한테. 다양한 정보가 와요. 거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예담인데 우리 그 솔로 회장님이 체코를 방문해가지고 하니까 체코에서 그 이제 그 지사단이 최고의 호텔 뭐 안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호텔에서도 이제 스위트룸을 이렇게 이제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 회장님이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원래 그런 또 고급 호텔 같은 데 보면은 방명록을 쓰잖아요. 방명록. 그래 이때까지 이 방에서 누가 이 방에서 이제 투숙을 했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하고 딱 방명록을 쓰려고 보니까 전부 PM이에요. PM 누구 PM 누구 PM 누구 응? 뭘까요? 그분들 누구겠습니까?
미국 쓰신 분들. PM이 뭐지? 뭔 뜻입니까? 뭔 약자지? PM이 뭔 약자입니까? 네? PM. 우리가 수상을 뭐라 하지? 프라임 미니스터 안 합니까? 각 나라의 수상들이 다 작업한 거예요. PM 누구? 그죠? 어느 나라 PM 누구? 아니 회장님 무슨 소리로? PM 누구? 그런 얘기 안 하시죠? 네, 이제 그 지난번 사람들 바쁘셔가지고 그 TV 시청 못 하셨죠? 예. 우리 그 WMC 할 때. 그 한 2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 제가 이제 거기서 일부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2시간 동안 진행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하신 거예요. PM이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놀랄만한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그 권역별로 유럽이 얼만큼 성장을 했고, 놀라운 것은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엄청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은총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6년 된 이 회사에서 그 유럽 시장에서 아직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더라. 그리고 영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국이 엄청난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우리 그 마커스 있죠. 싱가폴. 이제 우리 마커스한테로 딱 넘어가니까 이제 마커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아시아권에 사무실이 세 대로 살았는데 우리만의 독립된 건물을 샀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아시아 전체 오토십이 10만 건이 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시아 전체에서 몇만 건이라고요? 10만 건. 10만 건 중에 한국이 몇 건 정도 하겠습니까? 대충. 7만 건. 한국이 지금 한 5만 건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사장님들 산하에서 지금 오토십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견주어 보겠습니다. 한국에 27년 된 회사 중에 아시아권에 가장 먼저 들어온 나라가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가 200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한국은 2018년도에 시작했죠. 그럼 15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전체 10만 건 중에서 5만 건이 한국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사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코로나하고도 관계없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이 사업이 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게 홍콩이 지금 난리잖아요. 홍콩이 지금 중국하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난리 아닙니까? 그 난리 중에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홍콩에서 PM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홍콩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00%가 성장이 됐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 PM 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PM 사업. 일본이 다단계 잘 안 되죠. 근데 일본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50%가 성장했어요. 오토십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일본. 아주 안정적. 그래 한국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동부가 물류단지를 한국에다가 설치하겠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물론 제품에 대한 부분도 강의를 했죠. 제품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우리 보면은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트레이트 이런 데 보면 이때까지는 약간 그 인공적인 게 좀 첨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단맛을 내는 단미료라든지 그 다음에 향 이런 거는 조금은 이런 합성향이 있었거든요. 전부 지금 100%다 천연으로 다 이번에 바꾸는 과정에서 납기가 좀 문제가 있고 이랬다는 얘기 나오다. 올 100% 천연이 매출. 방부제 있을까 없을까요? 향 천연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단맛을 내는 모든 게 지금 천연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오메가3 있죠. 그것도 비건 식물에서 추출한 그걸로 지금 제품이 다 되고 있고 지금 프로세이프 지금 우리 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프로세이프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코코넛 있죠. 코코넛 맛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빠르면 7월달에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독일 회장님이 보더라도 한국은 아주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한 560억 정도 되는 제품이 한국에 전차적으로 들어온댔잖아요.
그 지금 이 공항에 관련된 세관 관련된 있는 분들이 지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560억에 되는 그 물량을 다 비행기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